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2020년 4월 8일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청구인들 2015년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백남기 아저씨 사건이죠. 자, 직사였어요. 직사. 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 살수차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직사는 언제 쓰도록 돼 있어요? 시행령에 보면 경찰력이 무너지기 직전에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마지막 방법으로만 사용하라고 돼 있는 거죠. 따라서 사거리 살수차 이용해서 물줄기 일직선 직사죠. 직사. 자, 그래서 살수한 행위는 결국 생명권, 집회자유 두 가지 다 침해했다라고 했던 판례였어요. 직사는 경찰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마지막 순간에 써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닌 한 사용했기 때문에 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좀 더 위헌. 두 번째, 국가공무원법 그 밖의 공무외를 위한 집단행위. 이게 나오기 위해서는 조금 역사적인 얘기가 조금 좀 배경 베이스 여기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33조. 여러분 근로상권은 공무원 있어 없어? 없어. 근로상권은 공무원은 없어. 알겠지?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없고 다만 뭐라고 써? 공무원 중에서 이분들만 있는 거 알지? 그러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해줘야 돼 말아야 돼? 정해줘야겠지. 그게 바로 33조 2항이라고.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누가 정해라고? 법률로 정해라. 이게 바로 33조 2항의 근거, 조문, 자, 이 2항의 의미야, 의미. 그럼 빨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해줘야겠지. 알겠지? 그러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공무원은 뭐가 없다고? 근로상권이 없다고. 그럼 근로상권이 없으니까 이분들은 어차피 직무, 공무원의 직무를 위한 뭐가 안 된다? 직무를 위한 단결권, 행동권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 알겠지? 단결하고 교섭하고 이게 안 된다고. 행동권이 없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뭐야? 직무를 위해서는 행동하지 말라고. 근데 여기는 이렇게 써있네. 그 밖에 공무 외. 그럼 여기는 직무가 아니겠네. 그지? 그럼 요거하고 충돌할 일이 있어 없어? 충돌할 일이 없지. 알겠지? 어차피 뭐라고? 여기는 직무에 관련된 행동권을 하지 말라는 거고 여기는 뭐? 직무 외 일을 위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여기 행동권 하지 말라고 써있네. 그러면 두 조문은 충돌할 일도 없고 겹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불확실하다 명확하다. 명확하다. 알겠지? 이게 이 베이스를 알아야 뭔 얘기인지 안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면 두 번 한 거니까 과잉금 정칙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 겹치지 않는다고. 알겠어? 겹치지 않는다고. 그래서 1, 2, 3, 4 얘는 3, 4고 너는 1, 2니까 둘이 겹칠 일이 없지. 그러면 만약에 1, 2, 3, 4인데 얘는 이만큼이고 얘는 이만큼이고 겹치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거 과잉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건 과잉 아니라고. 알겠어? 그래서 과잉금 정칙에 반하지 않는다. 됐지?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밖의 공무외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것은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됐어요?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자, 볼게요. 3번. 초등학교 교육공무원이 정치적 단체 결성에 관여하는 일을 가해. 왜 초중고등학교 못하게 하는 거야? 이분들은 할 수 있게 하는데 왜 이분들 못하게 하는 거야? 이분들 가르치는 분이 누구야? 성인이잖아. 알겠지? 근데 이분들은 그럼 의사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없어? 줄 수 있지. 여기는 아마 여기다 얘기하면 다음날 대자보에부터 그 교수님 빨갛대, 그 교수님 노랗대, 그 교수님 파랗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의사 표현이 영향력을 갖지 않으니까 한다 해서 반하는 게 아니지. 하지만 여기는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교육공무원이 정치적 단체 결성에 관여하는 거 이거 못하겠는데 문제는 여기 조심해. 그 밖에 정치적 단체 결성 이거 너무 넓지 않아? 도대체 그 밖에는 어디까지인데?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모든 정치적 단체 결성에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학생들에게 교육 과정에 들어가지 않는 개인적인 정치적 단체 결성은 할 수 있어야 돼, 말아야 돼. 그건 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학생들과의 교육과 관련된 거는 금지해도 그런 거 이해는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전면적 금지한다면 위헌이다. 됐죠? 전면적 금지한다면 위헌이다. 자,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 그 밖에 이 말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니까, 시험 문제는. 알겠지? 그 밖에 정치적 단체. 이거 전면적이야. 알겠죠? 그래서 위헌이다. 그래서 최근 경찰 1차 문제. 올해 문제였어요. 올해 문제. 올해 문제에 출제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 꼭 보세요. 올해 1경에서 이 문제가 나왔더라. 그러면 4번 판례 볼게요. 자, 4번 판례. 공무원이었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형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퇴직수당 일부를 감해 지급함에 있어 그 이후에 형의 선고 효력 상실하게 된 특별사면 복권을 받은 경우와 달리 취급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자, 봐봐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형이 확정됐어. 그래서 퇴직급여에 감액이 됐어. 근데 나중에 사면된 거야. 사면되면 일반적인 사면이나 특별 사면 중에 형 선고의 효력 상실까지 주어버리면 이 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떤 불이익을 주면 안 돼. 알겠지? 그럼 뭐야? 퇴직급여 감액된 걸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공무원은 공익성이 높은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빼는 거야. 알겠지? 특별 사면을 받으면서 형 선고의 효력 상실을 하든 일반 사면을 하든 이 사람들의 퇴직금액 감액된 부분을 돌려주거나 또는 감액된 부분을 원칙적으로 원상태로 복교하지 않는다 해도 반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래. 알겠죠? 따라서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재직 중의 사유로 근무일상의 형의 선고를 형이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퇴직수당을 일부 감액했는데 나중에 일반 사면을 받거나 특별 사면을 받으면서 형 선고의 효력 상실있게 한다 해도 복원되지 않습니다. 알겠지? 따라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아니요,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공익을 대변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해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경찰 승진 문제였어요. 자, 5월 8일 볼게요. 자, 이거 국회 소위원회 알겠지? 국회 소위원회. 우리나라에서 소위원회라고 말을 하는 거는 인권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국회가 있는데 국회 소위원회. 이건 여러분 시험에 나올 건 아니고요. 그냥 국가기관이 아니다. 알겠지? 원래 국가기관 그러면 국회 상임위원회 정도는 돼요. 하지만 소위원회는 국가기관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헌법상 국가기관이 아니니까 권한지 못한다. 여러분 그냥 상식으로 알면 되고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건 통치구조편이니까 그렇게만 아시고. 자, 2번.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 요거 볼게요. 보세요. 보험료를 매달 낸 기간이고 그 다음에 봐봐. 분모는 뭐냐면 보험료를 낸 기간하고 내지 않은 기간을 이게 합산해갖고 합산한 기간하고 요게 합치면 이렇게 된 거야. 3분의 2가 안 될 때. 알겠지? 3분의 2가 안 될 때. 그러면 이 사람 많이 기여했다는 거야? 적게 기여한 거야? 적게 기여한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의 경우는 사망 시에 유족에게 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뭔지 알겠어? 낸 게 얼마 안 되니까. 뭔지 알겠어? 봐봐. 보험료를 낸 기간이 요게 앞에 분모야. 분자는 보험료를 낸 기간과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 요게 분자야. 알겠지? 분모야. 분모고 요게 분자다. 이렇게 해갖고 요게 몇 분이면 3분의 1보다 짧은 경우 유족연금 지급하지. 그러니까 돌아가셨을 때 그 사망 이후에 살아계신 분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다 해도 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모, 분자 잘 보면 돼. 그게 3분의 2 미만일 때는 기여가 그만큼 적다는 뜻이야. 그럼 돌아가셨을 때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해도 반하지 않는다. 이런 제도야. 자, 그다음에 볼게요. 자, 다시 또 1번이어서 미안해요. 번호가 조금 이상해서. 자, 이게 편집본이라 그래. 제대로 된 본에는 다 제대로 돼 있어요. 신체 장애가 있는 선거인에 대해서 투표 보조인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이인을 동반. 여러분 생각나? 아무래도 몸이 불편하신 분은 휠체어를 혼자 끌 수 없으면 누가 뒤에서 보조도 해야겠지? 그래서 이인을 스스로 동반해야 돼. 선거를 하기 위해서 국가가 대주는 건 아니야. 그거 어쩔 수 없어. 수화방송도 마찬가지고 만족스럽게 다 해줄 수는 없어요. 누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돈의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 기초연금 수급 범위. 자,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일시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 제외하도록 한 규정. 기초연금법. 자, 일단은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연금 수급자라는 말하고 상속순이자는 다른 말인 거 알지? 연금은요, 연금에 기여한 분들만 혜택을 받는 거지 상속순이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 이거는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아무래도 상속순위와 다르다 해도 반하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상속순위와 다르지 않으니까 연금 개시된 이후에 결혼한 분은 나중에 돌아가셔도 그분은 혜택이 없어요. 그런 것들. 자, 기출질문 볼게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일시금을 지급하던 사람 및 그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서 제외하는 거. 자, 한전된 재원으로서 노인 생활 안정 어쩔 수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범위 내에서 제외하도록 한 거는 방법이 없다. 이거 일시금을 지급받는 사람을 배우자, 그 지급받는 사람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아무래도 연금 받는데 기초연금까지 줄 수는 없잖아. 이것도 알아두세요. 아니 내가 공무원 연금을 받아. 근데 기초연금으로 해갖고 또 그걸 받아. 그건 아니지. 연금은 한 번밖에 지급을 안 합니다. 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같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6월 판례 볼게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 취소. 여러분 뭐 일반적으로 필요적 취소하면 위헌이야. 여기 지금 삼진아웃 필요적 취소 합헌이야. 또 여러분 아시지? 음주 추정 끝까지 3회 위반했을 때 필요적 취소하면 그 합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적 취소에서 합헌인 거는 따로 외우셔야 돼. 그러면 판례가 몇 개 있다고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게. 자, 삼진아웃. 합헌이야. 알겠지? 자, 음주 측정. 몇 번 기회 줘? 그때 적발됐을 때? 3회, 알겠지? 음주 측정 거부. 필요적 취소. 합헌이야. 또. 자, 건설 허가 받았어. 건설 허가. 허가 받았어. 허가 받고 나서 건물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지. 근데 1년 내 착공을 안 해. 그러면 필요적 취소. 합헌이야. 또, 자, 건설업, 수첩, 대여, 부정, 등록. 이거 나오면 필요적 취소 합헌이다. 하나 더 하자. 세무사 자격증, 의사면허. 알겠지? 세무사 자격증, 의사면허에 딱. 그래서 유죄 확정, 사기죄 등의 유죄가 확정됐을 때 필요적 취소, 합헌이다.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얘들아, 이거 빼놓고 5개 빼놓고 필요적 취소 나오면 위헌으로 쳐. 알겠지?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음주 추정에서는 그다음에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 그다음에 건설허가, 알겠지? 건설허가 1년 내 착공 안 했을 때, 그다음에 건설업 면허 수첩되어 부정 등록, 그다음에 자격증 면허를 가진 자가 유죄 확정 등을 이유로 면허 취소, 자격증 필요적 취소 합헌. 합헌인 판례야. 이거 외워야 돼. 여러분 5개는 외워야 되지 않냐? 그래놓고 모르겠으면 필요적 취소 나오면 위헌이라고. 알겠지? 왜? 임의적 방법으로도 수단으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할 때는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우선 검토하고. 알겠지?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그때 가서 뭐 해야 돼? 필요적 방법을 써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런 방법을 먼저 검토하지 않고 바로 들어오니까 과잉금지원칙, 최소치면칙에 반해서 위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근데 얘네들은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필요적 취소야. 합헌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따로 암기하셔야 돼. 좀 기출문제 많이 나오는 거야, 이런 것들은. 이런 걸 암기하라고 또 강의 들으라는 거지. 뭐 솔직히 말해서 뭐 혼자 공부하면 이거 너희들 혼자서 이게 정리가 돼? 안 되지? 이거 암기하라고. 알겠어? 5가지는 암기하는 거다. 자, 볼게요. 양보의 규정이야. 뒤도 돌아볼 필요 없어. 여기 어디에도 법인의 업무에 관해서 과실이 있다, 면책 규정이 마련돼 있다. 자,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당연히지. 그래서 양보의 규정은 위헌이야. 자, 밑에도 이번에 선거운동 기간 필요한 사항을 정관, 요거 많이 나오지? 요 자리에 뭐뭐 나와? 정관 자리에. 조례. 자치 입법 또는 자치 규범.
이렇게 나오면 전부 다, 야, 이거 죄형법정지의 법률이 될 수 있어, 없어? 안 돼. 여기서 법정주의는 적어도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까지. 따라서 일반 원칙이다, 관습이다, 조례에 위임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돼. 지방자치단체는 사법권이 없어. 알겠죠? 지방자치단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도 위임하면 안 돼. 엄격하게 요건을 달아서 안 돼. 알겠지? 따라서 자치법, 조례, 정관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한다. 위반된다. 알겠지? 뭐에 위반된다? 죄형법정지에 반한다. 이거 암기해야 돼. 이것도. 이거 시험 뒤에 나와요. 또 자치법. 자치기율이라고 해서. 자, 여러분 이것도 조심하셔야죠. 가산점 제도예요. 여러분 가산점 제도는 합격의 요건이야? 선택사안이야? 선택사안이지. 당락을 결정하는 건 아니지. 그지? 가산점이 없다고 시험 못 봐? 가산점이 없다고 합격 못 해?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산점 제도는 합헌이야. 알겠지? 근데 유일하게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는 위헌이야. 아시겠지?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가산점 주는 게 위헌이라고 그랬어? 10%가 위헌이라고 그랬어. 가산점 제도는 합헌이야. 10%가 위헌이야. 암기할 때 조심하세요. 요거예요. 가산점 제도는요. 응시 기회나 합격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에요. 알겠죠? 이걸 뭐 없다 해서 응시 기회가 없다든지 이게 없다 해서 합격을 못 한다든지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요것만 좀 제발 좀. 알겠지? 따라서 가산점 제도는 시험 제도 성격에 따라서 영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른 건 반하지 않습니다. 자, 기출지문. 세무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 인정되는 자격증 소지한 자를 7급 세무직 공무원의 공개 경쟁 채용 시험에서 우대하는 거 반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소방간부 문제에서도 나왔고요. 작년에 간부 문제에서 나왔잖아. 이 지문은. 자, 5번 볼게요.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 모두.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신상 정보 등록 이 사건 생각나지? 자, 신상 정보 등록 다 합헌이지. 다 합헌이지. 하나 빼고. 이것 빼놓고는 전부 다 합헌이야. 알겠어? 나머지 요거는 위헌이야. 얘는 일률적으로 신상 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한 거는 위헌이야. 나머지는 일률적으로 한다 해도 합헌이라고. 알겠지? 또 두 번째 신상 정보 등록 기간. 이것도 마찬가지야. 10년 동안 20년 동안 위헌이야 합헌이야? 위헌이라고 그랬지. 왜? 20년 내, 10년 내 기간을 정할 수 없잖아. 알겠지? 10년 내 이러면 합헌이라고. 이렇게 나면 합헌이라고. 알겠어? 그러면 20년 내, 10년 내 그러면 10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고 20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잖아. 됐지? 마지막 하나 더 하자. 1번, 2번 하나 더 하자. 자, 1년마다 한 번씩 최근 사진 등록.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맞지? 화장술, 성형술 조금만 바꿔도 사람이 달라. 심지어는 머리 모양, 머리카락, 이발 이런 것만 해도 사람이 달라 보인다고. 요거 세 개는 줄줄이 암기하셔야 돼. 그래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거 다 합헌이야.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빼고는 합헌이야. 알겠지? 여기 어디에도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없다. 10년, 20년이라고 써있지도 않다. 알겠어? 다 합헌이야. 그렇게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기출지문.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 장소에서 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규정한 부분은 해당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제 푸는 거야. 문제 제가 푸는 방법까지 하고 단순히 그냥 아니라 암기할 내용까지 정리해 주니까 좀 암기 좀 하라고. 7월 8일 볼게요. 1번. 이와 같이 개정 지방자치법 취지, 공유수변 매립지. 자, 요거.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 지방자치 제가 볼 때는요. 앞에서 여러 번 나왔지만 이게 이제 작년에 변호사 시험 문제 나왔는데 봐봐. 공유수면하고 매립지는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유수면은요. 계속 바다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40년, 70년째 바다야 아니야? 바다지? 그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이다 아니다? 관할구역이다. 근데 매립을 해버렸어 어저께. 그러면 새롭게 생긴 땅이 아니야. 맞지? 지금 50년, 70년 동안 땅이었어 아니었어? 아니었지. 그러니까 매립지는 한마디로 게임에서 가보면 이제 막 개발된 땅인 거야. 알겠지? 그럼 거기는 아직은 공동구역이야. 그럼 그걸 누가 관리할지 누가 정한다? 행안부 장관. 됐어? 따라서 자 공유수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이 맞습니다. 근데 뭐는? 봐봐. 매립지는 연관성이 단절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행안부 장관이 결정으로서 어느 관할 지역에서 관리를 할지를 정해줘야 되는 거지. 그럼 앞으로 여러분 시험 문제 봐봐. 공유수면하고 매립지를 동일하게 본다. 그럼 맞아 틀려? 틀린 지문. 그게 22년 변호사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지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이라도 보지 않고 정리를 안 하면 아유 시험장 가서 뭔 얘기인지도 몰라. 알겠지? 그래서 22년 변호사 시험 문제 볼게요. 공유수면 관할 귀속과 매립지 관할 귀속은 성질을 달리 보아야 하므로 매립지 공사를 거쳐 종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토지가 새로이 생겨난 공유수면에 관할 거를 가지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이든 그 외의 경쟁 지방자치단체이든 새로 생긴 매립지에 관해서 중립적이고 동등한 지위가 있다. 알겠지? 중립적이고 중립적. 알겠어? 공동구역이 생겼다고. 공동구역이 생겼다고. 그러면 누가 정한다? 행안부 장관이 정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에 2번. 변호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당연하죠. 변호사는 공익을 대변하는 자지. 단순히 돈만 얻기 위해서 장사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 따라서 변호사 영리를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또 변호사는 변호업을 해야지. 변호 사건을 자기가 사도 안 되고. 알겠지? 변호만 하는 거야. 계쟁 사건을 계승한다, 승계한다. 그게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사면 안 된다고. 알겠어? 영리행위와 함께 공익성이 높은 직업이니까 따라서 많은 제한을 둔다 해도 반하지 않습니다. 됐죠? 자, 3번. 꼭 여자대학교 가야겠어? 꼭 여자대학교 가서 로스쿨을 다녀야겠냐고. 변태 아니야? 아이씨, 진짜. 여기에서 왜 남녀 차별을 좀 논의하냐고, 여자대학교인데. 아, 그럼 당연히 여자대학교 정원을 여성으로 뽑는 건 어쩔 수 없잖아. 이화여자대학교 정원을 120명. 약학대학 편입하고자 하는 남성 청구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서 차라리 서울대학교 가봐, 이씨. 그것도 안 되니까, 이씨. 여기 와서 꼭 그래요. 아, 서울대 약대가 없나? 딴 데 가! 꼭 그래요. 이화여대 가서 나 로스쿨 가고 싶은데 왜 여기는 남성 안 뽑아요? 이상한 애들 꼭 있는 것 같아. 이상한 데 피해 꽂혀가지고 내가 꼭 이건 풀어야겠어. 내가 공익대변자야.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자, 4번. 대규모 점포의 경우 임대인의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상권을 형성, 유지, 관리, 임차인은 그 결과 형성된 지명도 고객을 이용, 영업. 이걸 뭐라 그래? 권리금이라고 들어봤지? 권리금 들어봤지? 야, 권리금을 만약에 대형 쇼핑몰에서 권리금을 주장해야 돼? 아니면 자기가 무명인 건물에서 장사해갖고 손님을 끌어서 권리금을 주장해야 돼? 어차피 백화점은 널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백화점 보고 오는 거잖아. 그래서 대형 쇼핑몰에서는 권리금 주장하면 안 받아줘요. 알겠죠? 하지만 내가 열심히 해갖고 이 건물에 엄청나게 단골집을 만들어놨어. 그럼 그건 당연히 권리금 형성을 해줘야지. 그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 대규모 점포가 바로 백화점인 거야. 알겠지? 백화점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너를 보고 오는 것보다는 백화점, 대규모 점포의 특성을 고려해서 오기 때문에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자, 반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권리금 회수 보호 규정을 대규모 점포에서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대규모 점포의 특성을 고려해서 임대인의 계약 상대방의 선택의 자유를 보다 넓게 인정하는 등의 임대인의 지위를 조금 더 백화점 측을 손을 더 들어준다고.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잖아. 야, 이번에 내가 백화점 입점하게 됐어. 상표보다는 백화점의 네임밸류가 더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자, 8월 8일 볼게요. 봐봐. 자, 의료 광고 생각나지? 식품위생 광고 생각나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의료기기 관련해서 심의를 받거나 심의를 받지 않아. 의료기기도 똑같아. 알겠지? 심의를 받거나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또는 심의를 받지 않거나 세 가지가 있다면 심의를 받고 해야지. 심의를 받지 않거나 그럼 하면 안 되지.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거 하면 안 되지. 알겠죠? 그런데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나왔어. 의료 광고. 알겠죠? 자, 여기도 똑같지? 식품 아까 기능성 광고 뭐라고 써? 사전 심의인데 안 받거나 받은 내용과 다른 것도 금지하면 사전검역 금지원칙에 반한다. 똑같잖아. 안 받거나 다른 내용을 할 때 금지하는 건 사전검역 금지원칙에 반한다. 됐지? 똑같아. 자, 기출문제도 볼게요.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는 상업광고로서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됨과 동시에 사전검역 금지원칙에도 적용 대상이 된다. 맞지요? 자, 2번 판례 볼게. 가족관계 등록. 요거 이렇게 나와. 직계 혈족이라고 나온다고. 이건 뭐냐면 이혼 소송 중이야. 가정폭력. 근데 봐봐. 남성분, 여성분 이혼 소송, 가정폭력으로 이혼 소송 중이라고. 그러면 여전히 이혼을 해도 여기 밑에 자녀분이 있을 때 이분은 이분들하고 요분하고 혈족 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거 맞지? 그럼 이혼이 됐더라도 이 사람은 이 사람의 혈족 관계가 남았다는 이유로 얘가 이분한테 양육권이 있어서 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 사람의 주소를 모르게 하니까 얘 거를 기준으로 가족관계 등록부를 띄게 하면 이거는 못하게 한 의미가 사라지는 거잖아. 직계혈족 가족관계 증명서 교부를 당사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뜰 수 있도록 한 거 침해다. 알겠지? 직계혈족 요 사건이야. 그래서 밑에 설명해놨어. 가정폭력 가해자 사건이야. 알겠지? 아예 문제도 이렇게 나왔잖아.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자녀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서 교부를 청구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이사간 주소지를 알게 됐고 가서 또 행패를 부린 사건이야. 침해. 야, 훈련소에서 꼭 TV 보셔야겠어? 못 본 데도 안 하지 않아? 대단 토론회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드라마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물 이용 부담금이에요. 아무래도 여러분 먹는 샘물 없잖아. 탄산수 제조업자들은 물을 일반 사회보다 많이 써, 안 써? 많이 쓰지. 그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이게 뭐 침해된다 그럴 리는 없고요. 자, 9월 8일 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봐봐. 공천심사에서 탈락했지 경선 과정에서 탈락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 공천심사에서 탈락해도 기탁금 반환해줘야 돼, 말아야 돼? 당연히 해줘야지. 근데 없어. 규정을 하지 않았어. 너무 부끄럽지. 만들다 말았네, 법을. 그래서 이거는 장사건이었어. 알겠지? 의회 의원 사건도 아니고 국회의원 사건도 아니고. 알겠지? 지방의회 의원, 국회의원 다 있어. 판례가 하나씩 다 건든 거야.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과거 지역구 국회의원 사건에서 탈락했을 때 기타금 반환 규정이 없는 거. 이것도 위헌. 됐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기출지문. 공직선거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선거 예비후보자 정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된 건 객관적 사정인데 주관적 사정도 아닌데 반환 규정을 하지 않은 건 과잉금지원칙에 반했다. 맞는 지문. 작년에 간부 문제. 자, 그다음에 이거 아시죠? 병의 영창. 이게요, 위헌을 받았는데 뭐로 받았냐면 이걸로 받았어요. 왜냐면요, 영창이라는 제도에 해당 사건이 대부분 징계에 준하는 것들인데 불구하고 영창까지 갔더라는 거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걸로 반했어. 근데 여기에 보충 의견으로 사인이 있는데 원래 위헌의 의견이든 위헌은 결정을 받으면 6인 이상의 결정이 있어야 돼. 이유가 위헌 의견으로서 이걸로서도 구속력을 가지려면, 알겠지? 구속력을 갖다는 것은 국민도 지키고 국가도 지켜야 된다는 뜻이야. 알겠죠? 구속력을 가지려면 이것도 6인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보충 의견은 4명밖에 없었어요. 여기에 영장주의 반한다는 판례가 여기 있었어.
알겠지? 그냥 여기 조심해야 될 게 구속력은요. 써 안 써라는 문제를 판단할 때 쓰는 거고요. 헌법재판소 의견이다라고 하면 위헌 의견에 보충을 했으니까 얘네들도 위헌 의견이 아니야. 보충했으니까 위헌이지. 알겠지? 알겠지? 다만 이들의 생각이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효력은 안 미친다고. 알겠어? 이들의 생각이 효력이 없다는 뜻이지 헌법재판소 의견이 아니다는 아니에요. 알겠죠? 무슨 얘기겠어? 그래서 이게 보충 의견이 들어있었어요. 아니 영창제도가 병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이건 너무 심했다. 과잉금전치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헌재 견해는 이거야. 과잉금지야. 신체의 자유에 관한 과잉금지 37조. 과잉금지에 반했다. 37조 2항에 반한 문제였어. 알겠지? 공식적으로. 알겠어? 다만 헌법재판소의 보충 의견으로서 뭐가 있었다? 영창제도가 영장주의에 반했다라는 의견이 있었어. 근데 세상에 분명히 헌법에 위반됐다라고만 돼 있잖아 여기. 그렇지? 어찌됐든 헌법에 위반된 거 맞으니까. 그리고 기출지문을 봐봐. 또 보조시 뭐라고 돼 있어? 이렇게 놓고 틀린 지문. 선생님 다른 게 틀릴 수도 있잖아. 올해 간부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는데 봐봐. 형사 절차가 아니더라도 실질적 수사기관의 인식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인신구금은 영장주의 본질상 그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이건 뭐 한 거야? 헌법재판소 의견을 물은 거야?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요. 이게 바람직하다. 알겠지? 바람직하다. 이렇게 낸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물은 거야. 헌법재판소 의견을 물은 게 아니라고. 있는지 알겠지? 앞으로 영창이라든지 인친 구속을 따르는 그런 결정이라면 영장주의처럼 법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라. 있는지 알겠어?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써? 22년, 23년도 올해 나왔다니까 경찰 승진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어?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놓고 틀린 지문을 해놨다고. 그럼 적용된다라고 해서 놓고 맞는 지문을 풀어야 된다라는 견해로 생각되잖아. 그냥 여러분은 그러면 어떡한다? 이게 맞아, 정확하게. 형사 절차에 준하는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인신구금이라면 영장주의 본질상 그 내용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는 게 맞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내면 이렇게 내면 안 돼. 보충 의견이란 말이야. 알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냈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낼 거야. 올해 냈다니까 경찰 승진 문제에서. 그다음에 작년에 경찰 2차 문제에서 냈다니까 저렇게 똑같은 지문으로. 알겠지?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분명히 헌법재판소 이후에도 구속력이 생기려면 6인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라고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장주의에 반했다라고 판단한 것은 4인밖에 없었어요. 그럼 6인이 안 됐잖아. 그러면 외부적으로 효력이 없는 거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저렇게 나왔으니까 그대로 풀으라고. 자, 3번. 자, 업무상 재해로 휴업, 당일, 연도, 출근 의무가 없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야, 여러분 유급휴가는요, 그 사람 잘린 거 아니잖아. 알겠지? 유급휴가는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이것도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 자, 여기는 반하지 않습니다. 5년은 반하지 않습니다. 근데 뒤에 나와요.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추행죄야. 알겠지? 추행죄. 여기는 뭐라고? 자, 강제추행죄인데 주거침입죄인데 여기는 무기 5년 이상이야. 근데 뒤에 판례는 사용무기 7년 이상으로 돼 있는 거야. 그건 너무 심했다 안 심했다? 그럼 구별할 수밖에 없어. 5년은 합헌이야. 7년은 위헌이고. 알겠지? 그러니까 형벌과 책임 원칙이 뭐야? 네가 행위한 만큼만 책임지는 거 아니야? 근데 5년 이상이라면 반하지 않는다. 하지만 뒤에 또 나와요. 7년 이상이라면 반한다. 알겠지? 이거는 꼭 구별하세요. 자, 뒤에 나올 때 같이 할게요. 자, 5번 복수국적자가 병역 준비. 이거 모르는 헌법 수험생들이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자, 외국에서 이중국적. 자, 여러분 이중국적은 국적이 2개여야만 돼. 한 3개, 4개도 관계없어. 3개, 4개도 관계없는 거야. 알겠지? 이중국적. 자, 국내에서 이중국적. 자, 이분들을 달리 대우해야 돼? 같이 대우해야 돼?
이분은 한 번도 국내에 들어온 적이 없고 앞으로도 들어올 일이 없어. 이분은 국내에서 이중국적 또는 일시적으로라도 살았어. 알겠지? 그럼 이분은 군대 가이라고 생각나 안 나? 남성이라면 충분히 고려했겠지. 알겠지? 하지만 이분은 우리나라 들어올 일이 없고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다니까. 그럼 이분 입장에서 무조건 야 18살 되면 무조건 너 어떻게 할지 결정하고 안 하면 군 문제를 해소하면 우리나라 국적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서 만약에 군 문제 해소 안 하면 너 범법자야 이렇게 보는 거지. 이거 너무 심했다. 근데 이 법에 어디도 이렇게 모두 다 해소해야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분리를 안 해놨지. 법을 만들다 말았지. 헌법불합치. 알겠죠? 헌법불합치. 이렇게 됐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 18세 때 3개월 내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군 문제를 해소해야만 이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올 일이 없는 이중국적자 입장에서 너무 과도하다. 자, 기출지문도 보세요. 복수국적자에 대해서 이중국적이 아니라 복수국적자라고 치는 게 제일 합리적이에요. 왜? 2개, 3개, 4개 관계없거든. 복수국적자, 병역준비, 편입된 3개월 이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해소. 이 법에 의해서는 외국에 있는 사람과 국내에 있는 사람을 구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가 아니라 침해한다. 알겠지? 올해 경찰 1차 문제도 나왔고요. 병역준비 편입된 사람이 그 후에 국적 이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병역 의무를 벗어날 수 없도록 국적 이탈 가능한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병역 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다. 맞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기간을 제한하는 건 반하진 않아요. 하지만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하면 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변호사 시험 응시기회를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 말일부터 여보세요. 5년 내 반드시 5년 내 봐야 되고 5회로 한정한 거 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년 내 봐야 돼. 근데 코로나로 한 번을 못 봤어. 그러면 한 번 기회를 잃어버리면 5년 내 4번밖에 못 보는 거죠. 그건 2년이야. 올해 나온 판례야. 알겠지? 변호사는요 무조건 3학년부터 딱 5년 내 5번 내 합격을 하셔야 돼. 그 중에 자기가 피치 못하게 못 봤잖아. 그럼 끝이야. 알겠지? 끝이야. 근데 코로나로 못 보게 한 거야. 그러면 기회를 한번 강제로 뺏긴 거잖아. 그건 위헌이야. 알겠어? 그럼 올해 판례야. 올해 판례. 좀 뒤에 나와. 그럼 올해 판례. 자, 그 다음에 보건의사. 여기 뭐야? 군사교육. 이거. 여러분 4주 군사훈련 알죠? 4주 군사훈련. 이게 부대마다 조금 이렇게 개인 부대로 가면 6주 받잖아. 그 다음에 특별 병과가 있으면 또 받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야. 보건의사가 3년 근무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4주 군사훈련을 받고 3년을 근무하는 거지. 그러면 이 4주 군사훈련을 3년 범위에 포함시켜서 뺄까? 이게 문제됐던 거야. 근데 보건의사는요, 봐봐. 자, 시골에 있는 종합병원 같은데, 이런데 누가 의사생활을 하려고 오겠어? 안 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군대 갈 사람들을 일로 보내는 거야. 그럼 여기서 3년을 근무하겠지. 그지? 근데 여기서 4주 군사훈련을 빼버리면 3년 마지막에 4주가 비어 안 비어? 비겠지. 또 그러면 다음에 오는 사람은 또 3년하고 또 비겠지. 그럼 계속 병원이 한 달간 공백이 생긴다고. 그럼 이 공백을 메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4주 군사훈련을 여기로 안 쳐줘요. 알겠죠? 그냥 3년 풀로. 묻는데 알겠지? 그래서 공중보건의사는요. 군사훈련인 4주 군사훈련 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해도 이건 어쩔 수 없어. 공익목적 달성해서. 그럼 선생님 이 사람들은 군사훈련을 4주를 그럼 군생활을 더한 꼴이 되잖아요. 충분히 휴가 등으로 보상해 줍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일반 장교보다 월급이 크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됐다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이건 기간상으로만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건 판례가 몇 개 쌓여 있어요. 근데 다 똑같아. 공중보건의사 군사 교육에 소집된 기간을 복무기간에 사집하지 않도록 한 건 반하지 않는다. 알겠지? 내용이 알면 되게 쉬워요. 뒤에 8번도 마찬가지. 알겠어? 자, 9번. 여러분 판례 중에 건조물, 주의벽, 기둥, 지붕, 천정 구성된 구조물, 사람이 기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 그 위요지를 포함해서 위요지는 주변 부속하는. 이거 누가 봐도 명확하잖아. 그래서 위요지란 말, 건조물이란 말, 명확성어치에 반하지 않는다. 여러분 건조물 침입지 알지? 명확성어치에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밑에 헌법상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조항에서 건조물 명확성어치에 반하지 않는다. 이게 뭐 작년 간부 문제 시험이었고요. 자, 10번.
자, 청구인이 공적인물 부적절한 언행을 비판하면서 모욕적 표현을 이래 사용한 행위는 청구인들이 글을 게시한 동기, 청구인이 게시한 글 전체를 맥락 고려 볼 때 비판의 범위를 내에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사회성계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정당한 행위, 정당한 사유, 정당한 이유. 자, 이런 것들은 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번 했다고 해서 무조건 모욕죄로 처벌할 게 아니라 이게 다른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또 기소유예 처벌한 거야. 알겠지? 합리적 이유 없이. 그러면 또 이것도 평등권, 행복추구권 침해. 피의자 입장이야. 밑에 판례. 청구인이 공적 인물의 부당한 행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사회성계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행위가 될 여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이 없이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 그랬잖아. 이러한 중국 이상한 또라이들 이렇게 한마디 했어. 여러 가지 고려해 볼 때. 알겠죠? 그런 거 없이 갑자기 검사가 와가지고 피의자. 그랬더니 불러갖고 다른 이유도 하나도 없이 그냥 기소유예. 그럼 나는 기분 나쁘지. 내가 왜 유죄냐고 함정 이유를 대라고 얘기하는 거지. 모욕적인 언사를 할 수 있잖아. 내가 화환 보냈어. 이따로 할 거면 때려쳐. 이렇게. 그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할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모욕을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무조건 기소유예는 평등권, 행복추구권 침해. 자, 이게 기출지문이었고요. 다음에 11번 볼게요. 재심에 있어서 제소기간을 둘 것이. 여러분, 재심은 법률상 입법재량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반하지 않는다. 재심 사유도 입법적 사항의 재량입니다. 반하지 않습니다. 자, 밑에 국가 배상 사건의 당해 사건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이유로 재심 해소를 제기할 경우 재심 제기 기간을 재심 사유를 안날로부터 30일. 여러분 30일, 60일, 90일 반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30일, 60일, 90일 반하지 않아요. 하지만 비상상고 이런 것들은 3일은 너무 알겠죠? 그거는 너무 반한다. 10번. 자, 10월 달 금융회사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해서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금품 수수. 이 정도 했으면 가중처벌 해야죠. 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묘기지권은요. 우리가 이상한 권리가 좀 있어요. 자, 조상 숭배를 우리 전통 문화로 생각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땅을 마련할 수 없는 분들이 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몰래 감유를 하거나 매장을 조금 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게 한지 벌써 20년이 넘었다는 거야. 그러면 땅의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니라 그 무덤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 무덤에 제사를 보내는 동안에는 그걸 파낼 수 없어. 알겠지? 파낼 수 없어. 그걸 뭐라고 한다?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권을 갖는 것도 아니고. 알겠지? 알겠어? 그 땅이 자기 건 아니야. 하지만 무덤이 존재하고 제사와 봉양을 진행하는 동안에까지는 누구도 돈터치라고. 아주 이상한 권리가 있어. 외국에서는 참 신기한 권리가 있어. 반하지 않는다. 알겠지? 분묘기지권 반하지 않는다. 타인의 토지일지라도. 알겠지? 그래서 가끔 가다가 땅을 샀는데 땅에 이상한 사람의 묘가 있는 거지. 근데 제사 봉양을 1년에 한 번씩 해. 정기적으로. 그러면 그거 건들면 안 돼. 건들면 안 된다고. 분묘기지권, 시효치드. 그래서 일반적으로 20년 모든 것들 전부 다 반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그걸 인정한다 해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지 어렵다는 게 우리나라만의 조금 고유한 특성이 좀 있어. 알겠죠? 이건 올해 국회지 8급 문제였어요. 자, 3번.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이것도 웃기지만 여러분 오토바이 면허 가진 사람이 계세요? 이륜자동차 면허? 없어요? 일반적인 자동차 면허를 가지면 이륜자동차 몰 수 있거든요. 옛날에 자동차 면허를 못 가졌을 때 이륜자동차 면허를 따야만 할리 데이비슨 같은 거 몰 수 있어요. 그렇지? 그건 아무나 못 몰아요. 근데 이륜자동차 면허를 따려고 면허장 갔더니 저 오토바이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럴 의무가 없어요.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침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시험 볼 놈이 그걸 끌고 와야 돼. 그럼 어떻게? 끌고 갈 거야? 타고 갈 거야? 그렇죠? 면허 없이 타고 왔다가 면허 갖고 타고 가는 거지. 우리나라 법제가 이렇게 불법을 법이 허용하고 있는 꼬라지처럼 돼 있는 거야. 생각해봐. 그 무거운 125cc 이상 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오토바이는 그 쓰러지면 자기 힘으로 못 일으키는 것도 많아. 근데 면허사 현장 가면 그 오토바이가 없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들고 가야 돼. 그럼 어떻게 들고 갈 거야? 그걸 트럭 빌려갖고 그 뒤에다 싣고 가서 면허시험장 가서 시험 보고 떨어지면 다시 실어갖고 다시 올 거야? 그럼 붙으면 아저씨 보고 아저씨 됐어요. 그냥 타고 갈게요. 이거야? 알겠지?
이런 이륜자동차를 마련하지 않은 부장이 이게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장이가 성립이 안 돼. 알겠지? 이게 어쩔 수 없어. 이걸 다 설치해 놓을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져가야 돼. 되게 웃겨요. 자, 볼게요. 4번.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 약국 개설 금지. 당연하죠. 의약품 오염도 맞아야 되는데 반하지 않습니다. 자, 11월 판례 볼게요. 자치, 구, 시, 장애 선거에서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기간 90일, 60일. 여러분 군하고 생각해봐. 군하고 시군구하고 규모가 같아달라. 다르겠지. 군이 지역적으로 넓을 수는 있어. 하지만 사람의 숫자는 다르지. 그럼 사람들 보고 절 찍어주세요라고 선거운동을 할 때 아무래도 기간을 달리 두는 건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이걸 갖고 또 소송을 내가지고. 자, 그 다음에 2번. 변호사 응시기에 아까 뭐랬어? 5년 내 5회로 제한한 거 반하지 않는다. 또 나왔죠? 3번. 정보통신망 통한 일반인에게 공개된 정보, 사생활, 명예훼손, 권리가 침해될 경우 침해받은 자, 삭제 요청. 이것도 30일, 이거. 여러분, 삭제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삭제해주나? 진짜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조사해봐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임시 기간을 정한 거. 반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임시 처분 기간을 정하도록 한 거 반하지 않아요. 30일 범위내에서 임시 조치라고 하죠. 자, 4번. 법원의 재판에 따른 헌법소원을 금지. 아까 얘기했죠? 원래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이 안 돼요. 위헌인 법률을 결정해서 그 법률을 적용하는 재판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자, 5번.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 아까 얘기했지? 운전자가 가둬놓고 나쁜 짓 해도 안 되고 또 손님이 운전자를 때려도 안 되고 가중처벌하는 거 반하지 않습니다. 자, 6번.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자에게 재건축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동의 안 하면 빨리 수용해야 돼, 말아야 돼. 수용해야지.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사 가게 된 거, 거주 이전의 자유가 아무 관련 없다 그랬지. 또 수용하면 수용 보상금 주는가, 재산권도 침해하지 않는다. 거주 이전의 자유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알겠죠? 재산권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자, 7번 환매권.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환매권은요. 봐봐. 여기를 댐을 만든대.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 과수원이 있었어. 과수원을 가진 사람이 이 과수원을 자, 수용당해서 나가야겠지? 왜? 여기 뭐 댐을 만들면 물이 되는 거니까 물속에서 과수원을 운영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만큼 토지를 수용했어. 수용했는데 댐 공사가 다 끝났는데 세상에 이만큼까지는 댐을 만들어서 쓰는데 이만큼이 남은 거지. 그럼 원래 여기 목적이 없으니까 빨리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돼, 말아야 돼. 그걸 뭐라 한다? 돌려줄, 환불할 때 환자 써갖고 환매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환매권은 자기 토지를 되돌려받는 거야. 이건 재산권이라고. 됐지? 근데 환매권 행사 기간이 10년 내라고 돼 있어. 그럼 10년 내라면 언제부터 10년 내가 중요한 거겠지. 만약에 수용일로부터 10년 내 그러면 20년 전에 수용했어. 그러면 10년이 지났잖아. 그러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업 시행이 종료됐거나, 알겠지? 더 이상 대상 토지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10년 하면 충분히 행사할 수 있지. 알겠지? 그래서 나온 거야. 봐봐. 수용 개시일로부터. 위헌인 거 알겠지? 잘못 만들었지? 언제부터 해야 된다고? 사업이 종료되거나 더 이상 토지로 사용할 목적이 사라진 경우. 알겠지? 그때부터 해야지. 그래서 헌법으로 결정받았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자, 12월 판례 볼게요. 금융투자상품 매매, 그 밖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거짓 기재 문서. 요즘에 피싱 많이 오죠. 알겠죠? 이런 거 빨리 통지해야 돼, 말아야 돼. 통지해야죠. 그래서 요거. 손실액의 한 배 이상에서 3배 이하. 그러면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 맞지? 이러면 합헌이다. 무조건 5배 확정, 50배 확정. 이러면 전부 다 위헌이야. 알겠지? 범위 내에서. 이렇게 나오면 합헌이고.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피청구인의 대통령 지시로. 이거 뭐야? 블랙리스트. 이거 나오면 이거. 목적의 정당성이 반했다. 여러분, 목적의 정당성이 반했다. 판례 뭐뭐 있어? 이거, 4개는 외우자. 블랙리스트. 목적의 정당성에 반했다. 혼인빈자 간접죄, 혼빈간. 목적의 정당성에 반했다. 또. 동성동본. 금혼사건. 목적의 정당성에 반했다. 또.
목적의 정당성에 반했다. 알겠지? 이건 외워야 된다. 저도 야, 요 정도는 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최근 판례들로만 쫙. 이거 많이 나오잖아. 후방에 앉아라. 목적의 정당성에 반했다. 많이 나오잖아. 외워야지. 자, 밑에 야당 후보 지지 정당 비판적 정치적 표현에 동참하는 전력 있는 문화예술인 단체를 정부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서 배제토록 지시한 행위는 헌법의 근본 원리, 국민주권 원리,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알겠죠? 목적의 정당성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왔다. 자, 선불식 활부거래. 뭐야? 우리 헬스장 선불식 활부거래 많이 하죠. 3개월치 미리 내죠. 심지어 1년치 미리 내죠. 1년치 받았고 오늘 다 쓰고 다음날 문 닫아. 야, 먹튀하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일정 금액을 100분의 50을 어느 범위에서 계속 보전 트럭에서, 알겠지? 언제든지 환불하는 사람들 환불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건 반하지 않습니다. 자, 밑에 3번 전세자금 계산서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 계산서 10만 원, 30만 원, 자 50만 원 발급을 안 하면 이거 탈세라고 그랬잖아. 자, 1%를 곱한 금액을 납세액에 더해서 1%가 아니죠. 1%를 곱한 금액 반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자, 4번 요거 요즘에 가끔 나오더라고. 악취관리 지역 지정에 관한 사건인데 악취 관련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됐대. 양치 좀 해라. 알겠지? 속옷도 좀 갈아입고. 이거잖아. 악취 관련 1년 이상 지속. 이 정도 되면 위반되지 않아요. 알겠죠? 이런 지역을 지정하는 건 반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지속이야.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악취관리법에 따라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는 건 명확성 원칙, 과잉금 정책, 직업수행자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악취가 배출되는 사업장이 있는 지역을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악취 방지를 위한 예방적 관리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국가 국민 환경 보전 의무 바탕으로 주민의 건강 생활 환경 보전을 위해서 적합한 수단이다. 자, 볼게요. 5번.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없이 보증서를 바탕으로 어찌됐든 소유권 등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알겠지? 부동산 매수했을 때 소유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반하지 않습니다. 특별조치법이에요. 이렇게 해야 탈세를 막죠. 자, 부당이득도 돈에 관한 문제인데 민법상 부당이득 10년간 행사하지만 소멸시효 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당이득은 사법상 논리로 해결을 합니다. 자, 7번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 제한하는 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 요게 중요한 게 요것도 갖고 나와. 여러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은 65세 넘는다 안 넘는다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 이분들은 65세가 넘든 안 넘든 제3자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럼 65세 이상자는 도움을 주고 65세 미만자는 도움을 안 준다. 앞뒤가 안 맞지. 따라서 65세 미만자에게 도움을 줄 수 없도록 법을 만든 건 만들다 말한대. 헌법 불합치. 알겠죠? 자, 문제도 나왔어요. 65세 22년 경찰 1차 65세 미만자 일정한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 자격을 제한. 침해다. 알겠지? 침해다. 따라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죠. 이건 합리적 이유가 없어요. 65세 이상자 미만자를 구별할 이유가 없죠. 치매나 뇌혈관 질환은요. 제3자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자, 8번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게임을 통해서 경품을 제공하는 걸 원칙적 금지. 이거 당연히 금지해야죠. 게임 옛날에 그랬다고 막 상품권 지급하고 옆에서 환전해주고. 이것도 직업이 아니야. 직업이야. 많은 제한을 받는 거 반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법보좌관. 그래요. 판사님이 계산 재판 다 끝나고 막 비용 얼마 들었는지 차비 얼마 들었는지 그것까지 계산하기는 좀 그렇고, 자, 법관에 보조를 해서 공무원들이 와서 나머지 정리해 주도록 한 거 전부 다 합헌이야. 사법보좌관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2주 내에 이정도 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사법보좌관의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2주 내로 규정한 건 재판 조건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침해한다. 틀린 지문. 작년도 경찰관부 문제였죠.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22년 1월 달 22년 판례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